안녕하세요. 오늘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시니어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상호금융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돈을 맡기시면 일정 금액까지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출자금은 2천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세 14%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 제도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진행되면 내년 2026년부터는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은행의 15.4%보다는 여전히 낮은 세율이지만 지금보다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비과세 제도는 1976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민과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거의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인 셈입니다. 당시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어민들이 돈을 모으고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원래 조합원들끼리 서로 돕는 상호부조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죠.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서민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금고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화했습니다.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들도 연간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적은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에는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액의 출자금만 내면 회원이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 중 80% 이상이 준조합원들이 맡긴 돈이고 전체 조합원 중 80%에서 90%가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들입니다. 즉 농어민과 서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부 세수 손실이 막대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호금융비과세로 인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약 1조 3,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상호금융에 간접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국가 예산으로 보면 매우 큰 금액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상호금융기관들이 너무 커져서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의 총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46조 원에 달합니다. 2018년에 669조 원이었는데 6년 만에 56.3%나 급증했습니다. 이제 상호금융의 자산 규모가 은행, 보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1,000조 원이 넘는 규모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GDP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호금융기관들이 본래 기능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지역 구성원들끼리 서로 돕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농협과 신협에서 전체 대출의 41.2%, 44.7%가 비조합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위험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호금융기관들의 연간 30조 원에서 40조 원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 많은 돈을 안전하게 운용할 곳이 부족합니다. 원래는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주된 업무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다른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위험한 투자에 돈을 넣게 되었고 2023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어려워지자 상호금융기관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의 연체율이 작년 말 6%대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일반 은행의 연체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라고 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몰려든 것입니다. 정부가 급히 나서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적금도 전액 보장한다고 약속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상호금융권이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하면서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조항이 담긴 조세 특례 제한법의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조합장들은 대부분 지역의 유지들이고 이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국회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비과세 혜택 연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의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이 상호금융 비과세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서 자신들의 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농어민이시라면 앞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정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정하거나 농어민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줄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제도의 취지가 농어민을 돕는 것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농어민이 아닌 일반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안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5%, 2027년부터는 9%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3천만 원을 예금하고 연 4%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120만 원의 이자를 받는데 지금은 농어촌 특별세 1.4%인 16,800원만 내면 됩니다. 실제 받는 이자는 118만 3,200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 세율이 적용되면 6만 원을 내야 하므로 실제 받는 이자는 114만 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4만 3,200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는 9% 세율이 적용되면 10만 8천 원을 내야 하므로 실제 받는 이자는 109만 2천 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9만 1,200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일반 은행 예금에 비해서는 유리합니다. 일반 은행 예금의 이자 소득세는 15.4%이니까 같은 조건에서 일반 은행이라면 18만 4,800원을 내야 하고 실제 받는 이자는 101만 5,200원이 됩니다. 상호금융에서는 최대 10만 8천 원만 내면 되니까 여전히 7만 6,8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천만 원을 예금하고 연 3.5%의 이자를 받는다면 연간 35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은 농어촌 특별세 4,900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5% 세율로 1만 7,500원, 2027년부터는 9% 세율로 3만 1,500원을 내야 합니다. 일반 은행이라면 5만 3,900원을 내야 하니까 여전히 상호금융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직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안대로 갈지 아니면 국회에서 다시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성급하게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만약 진짜 농어민이시라면 계속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시라면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농어민인지 준조합원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세금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여전히 상호금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기관들의 예적금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십시오. 상호금융기관 하나에 모든 돈을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에 나누어 맡기거나 다른 안전한 금융상품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채, 정기 예금, 연금 저축 등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서 활용하시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확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상호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지만 그래도 안전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기관의 재무 상태나 경영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호금융기관의 특징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은 가장 규모가 큰 상호금융기관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농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이번 정책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협은 직장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입니다. 비교적 소규모이고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신협의 경우 부실이 우려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금고입니다. 예전에는 마을 단위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많이 커졌습니다. 2023년에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사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수협은 어민들을 위한 기관이지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 지역에 주로 있고 어업과 관련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비과세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제도이지만 시대가 변했고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진짜 농어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들이 너무 커져서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성장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말 필요한 서민들과 농어민들에게는 계속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여러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갑자기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호금융이 일반 은행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소문이나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넷째,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십시오. 상호금융 외에도 국채, 정기예금, 연금저축,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을 고려해서 적절히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단기적인 세금 변화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장기적인 재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인플레이션, 금리 변화, 건강 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변화는 분명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제도도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계속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